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자궁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핵심 요약 정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6페이지에서 가장 아래쪽에 71번 내용 할 차례죠. 자, 71번 내용에 보시면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직계식, 참모식, 직계, 참모식 이렇게 일단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요거를 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아요. 안전관리 조직의 종류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요 종류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데요. 요거 영문으로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라인식이냐 뭐 스텝식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에서 72번에 재해 조사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졌다. 재해가 생겼는데 그 재해에 대해서 왜 이런 재해가 생겼는지를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과 결함을 규명하고 예방 자료를 수집하여 동종 재해 및 유사 재해 재발 방지를 대책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말 그대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해를 조사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뭐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다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73번에 재조사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1번 사실을 수집한다. 이유는 뒤에 확인한다. 말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만 내가 조사를 해야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고요. 2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혼자서만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 2명은 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사는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재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화재가 크게 나서 이 건물의 상태가 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막 오랜 기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조사를 해줘야 될 거고. 4번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가 우선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쳤다면 그 사람을 빨리 먼저 후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지. 뭐 잠깐만 계세요. 이거 좀 조사 좀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실 위의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활용을 하세요. 목격자가 있겠죠. 목격자. 그렇죠. 목격자가 뭔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고는 하겠지만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74번 산업재해 발생 형태가 있어요. 집중형이라는 게 있고 연쇄형, 사슬형, 그 다음에 복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형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집중과 연쇄형이 같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중형을 단순 자극형이라고도 부르고 연쇄형은 사슬형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집중. 나를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중시킨다. 연쇄, 뭔가 집중돼서 연쇄적으로 뭔가가 얘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복합은 같이 묶어져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75번에 재해 발생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재해가 생길 것이냐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불안전한 상태다. 불안전한 상태. 물적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데 원인이 있다 이거죠. 뭐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여기 있어. 여기에 사람이. 근데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전한 상태. 물적 요인. 그 다음에
일단은 물적 자체의 결함이 있거나 2번에 안전 방호 장치의 결함이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가스가 많이 있는 데를 들어가는데 내가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는데 이 장치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복장 보호구에 또 결함이 있다. 뭐 장갑에 빵꾸 났다. 뭐 이런 거 대충 상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물의 배치 및 작업 장소가 불량하다. 뭔가 내가 여기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거나 배치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5번에 작업 환경에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동그라미 6번에 생산 공정에도 결함이 있다. 내가 우리 공장에서 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공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한다. 뭔가 이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결론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는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미 뭔가가 잘못돼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안전모 쓰고 너 해라. 그래서 난 안전모를 썼는데 그 안전모가 깨져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물적 원인이구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불완전한 행동. 이건 인적 원인이 되는 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들이란 뜻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장소에 접근. 내가 잘못한 거죠.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 더워. 안전모 벗어. 내가 잘못한 거고.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뭐 마스크 갖다가 뭐 여기다 끼라 했더니 머리에다 올려놓고 내가 잘못한 거. 기계 기구의 잘못 사용. 내가 기계를 쓸지 모르는 거죠. 역시 내가 잘못한 거. 운전 중인 기계장치에 손을 갖다 댄다고요? 내가 잘못했고. 불완전한 속도로 조작을 했다.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뭐 기계를 너무 빨리 회전시켜서 내가 다쳤다. 위험물 취급 부조의. 위험한 걸 들고 다니는데 대충 갖고 가다가 쏟아버렸다. 불완전한 상태 방치. 여기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대충 옆에다 치워놓은 거고. 불완전한 자세 동작. 뭐 무거운 걸 드는데 대충 그냥 허리 숙여서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다음 중 인적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 물리적 사고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맞추려면 이걸 다 암기를 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를 맞힐 수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암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76번에 불완전한 행동의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또 분류들이 있다 이거죠. 분류가 첫 번째 분류가 직접적인 원인에서 지식이 부족해. 머리가 나빠 이게 아니라 뭐 이런 장비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지식이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 기능이 내가 딸리는 거죠. 어떤 프레스 기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이 기계를 쓰는 능력치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태도가 불량할 수 있다 이거죠. 뭔가 좀 정사세를 딱 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태도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인적 실수에서 이제 2번에 간접 원인이 있는데요. 1번에 생리적 원인, 2번에 심리적인 원인, 3번에 교육적인 원인, 4번에 환경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나한테 오는 것들이다. 여러분들 생리적인 원인은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화장실이 급한데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뜻이고 심리적으로 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는 오래 했고 기계도 잘 만드는 사람인데 뭔가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뭐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역시 시험 문제는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종류가 뭐가 있겠냐?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77번에 가보면 재해와 상해라는 게 있는데 상해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초래하는 요소를 말하는 거고요. 재해라는 것은 다치게 되는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딱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재해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딱 두 가지만 거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전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미끄러졌다는 뜻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미끄러졌다. 그래서 다치는 경우를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협착은 뭐예요? 물건에 끼워졌다, 말려 들어갔다. 어떤 기계 안에 내 손이 이렇게 딸려 들어갔다. 이런 걸 협착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뭔지, 뭐 협착이 어떤 건지를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78번. 재발생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연쇄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인 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라는 건데, 재해는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1단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2단계는 개인한테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3단계에 가서 불안해지고, 4단계에서 사고가 나고, 5단계에서 그게 재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일단 사회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IMF가 왔어요. 뭐 전쟁이 났어요. 사회 자체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개인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 불안한 상태로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고는 곧 재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역시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서 의외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를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인리히라는 사람인데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인리히가 정답입니다. 이놈이 정답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뭡니까?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기 쫙 봤을 때 하인리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9번에는요. 3S와 3E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3E에는 기술, 교육, 규제 이렇게 돼 있고, 3S에는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3E를 먼저 볼까요? 환경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 뭐라고요? 4E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환경을 기억하세요. 3E에 해당되는지 않는 게 뭡니까? 환경이라고요. 환경.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통째로 기술, 교육, 규제 이거를 잊어버리시고, 환경은 3E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더 빨라요, 공부는. 그 다음에 3S도 마찬가지죠. 총합파가 이루어되면 4S다라는 거. 80번. 안전점검의 종류가 있는데, 정기점검, 수시점검, 임시점검, 특별점검만 안전점검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역시 예상치는 이 네 개 말고 이상한 말을, 그럴싸한 말을 넣어놓겠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일시점검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81번. 작업 표준의 목적은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하고 손실 요인을 제거를 하고 작업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여튼 좋은 거죠. 그렇죠? 작업 표준의 작업을 표준화시키는 게 뭐냐고요.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표준화하는 게. 근데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다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82번에 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전모를 쓰든 뭐 안전할 시트 이런 보호구를 말하는 거니까 1번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뭐 나는 뭐 100도씨가 넘는 이런 거를 만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장갑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가 아닐 거고. 2번 보호구 검정에 합격하고 보호 성능이 보장이 돼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 KS 규정을 통과를 했다든지 뭔가 이런 거. 3번 작업 행동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뭐 효능은 좋은데 효과는 좋은데 이게 내가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러면 불편할 것이고,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을 써야 되겠다.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힐 수 있는 내용이겠다.
자, 그 다음에 83번에 검정 대상 보호구라는 게 일단 있고요. 이거는 뒤에서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만 체크해 놓으시고 84번에 산업안전 표시와 안정색채 의미, 이것도 역시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가 됩니다. 웬만한 건 여러분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그라미 1번, 빨간색은, 붉은색은 금지죠. 정지, 방화 표시.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그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 노란색은 뭐예요? 경고죠. 그렇죠? 주의하세요. 이거 다 경고합니다. 축구 옐로 카드. 그 다음 파란색은, 청색은 지시, 조심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녹색은 안전 안내 위생 피난 구호 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 보라색은 방사능, 백색은 통로, 정지, 정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 도로 상황만 알아도 대충 알 것 같은데 일단 신호등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호등, 빨간색에 건너갈 수 없다. 주황빛이 되면 그걸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면 주의하세요. 녹색이 됐을 때가 좀 안전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라색은 방사능 계열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백색은 우리가 도로에 보면 백색으로 차선 그려져 있잖아요. 통로 개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생각보다는 쉽게 암기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가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과 답을 뭐 답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표지판이 뭘 뜻하는 거구나 정도를 눈으로 계속 좀 봐주세요. 역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뭘 것 같으세요? 첫 줄에 있는데 첫 줄에. 첫 줄에서 역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마지막 6번째 겁니다. 금연.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것들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85번에 산업재해 통계 및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 경우보다는 연천인율이 뭐냐,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다음 강도율은 어떻고 도수율은 어떻고를 물어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암기하시는데 방법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연천인율 이렇게 해서 끝자리가 일단 1000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도율도 끝자리가 1000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같이 좀 묶어서 보시고요. 반대로 도수율은 끝자리가 1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찾아낼 수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식을 통으로 암기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공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이 있는데요. 이 기타 내용에 있는 거는 선생님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되게 길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어떤 내용이 딱 있을 때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뭐 거의 한 페이지 분량이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 분량을 암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핵심만 딱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기타로 뽑아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 아시죠? 기둥은요, 최소 20cm 이상, 면적 600, 사각기둥 4개, 원형기둥 6개예요. 자, 이겁니다.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의 한쪽 길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이상? 20c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요게 최소 20cm보다 짧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사각기둥의 요 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600이요. 단위까지는 잊어버리시라고. 600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600. 그 다음에 요거 기둥이니까 안에 철근이 들어갈 건데 사각기둥이 있고 원기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각기둥은 철근이 최소 몇 개? 4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고 원기둥은 최소 몇 개? 6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축해서 핵심만. 그 다음 느끈 그러면 일단 전단력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느끈이란 얘기가 나오면 일단 전단 이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자, 몰라도 되지만 느끈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보에 쓰는 거거든요. 인장철근, 압축철근 이런 것들을 감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끊어지려는 힘.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보라고 생각을 해봐. 오래 지나면 아프죠. 점점 아프죠.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 아프시면 병원 가시는 거고 여기가 아프지 않습니까? 담부 쪽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막 끊어지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그걸 전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끊어지려는 힘을 그 전단력에 대응하는 게 뭐라고요? 느끈이라고요. 느끈 그럼 뭐라고요? 전단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대근은 좌굴입니다. 좌굴. 자, 우리가 기둥에서 이런 기둥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허리띠 감듯이 이렇게 감싸주거든요. 일정한 강작으로 이렇게 감싸줘. 이걸 우리가 대근이라 그래요. 대근. 만약에 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근이 어떻게 될까? 세장하잖아.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기니까 휘청휘청 거리겠죠. 좌굴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묶어놓으면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대근 그럼 뭐라고요? 좌굴이라고요. 4번 분말도가 높으면 물과 반응이 빠르다, 빨리 굳는다. 조기 강도가 높다, 균열이 발생한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분말도가 높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알갱이가 크다예요? 아니죠. 분말도가 높다라는 뜻은 알갱이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알갱이가 작으면 물이랑 반응을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반응하겠죠. 알갱이가 작으니까. 그렇죠? 그럼 물이랑 반응이 빠르니까 그만큼 빨리 굳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빨리 굳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초기 강도가 높겠죠. 빨리 굳었으니까. 근데 빨리 굳은 만큼 균열이 쉽게 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흙으로 뭐 이렇게 그릇 만들어가지고 그늘에 말리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햇빛에 말리면 빨리 말라서 좋긴 한데 빨리 말라서 빨리 딱딱해지니까 좋긴 한데 균열이 가버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연상을 하세요. 분말도가 높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에 플랫 슬래브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핵심이에요. 플랫자가 나오면 뭐가 없다? 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가 없다. 요즘엔 뭐 최근에 뭐 순살 아파트니 뭐니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뭐 나중에 보니까 뭐 보가 없었다, 뭐 무량판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그건 시공을 잘못한 겁니다.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시공을 잘못한 거죠. 플랫 슬래브라는 것은 보가 없이 시공하는 방법. 6번 멜라민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멜라민이 뭔지 몰라도 돼요. 자, 핵심은 뭐라고 여기 써 있는 대로 바닥에 쓰는 제품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멜라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통 바닥 재료에 씁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바닥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7번에 공면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쉘 구조입니다. 쉘 구조. 공면으로 되어 있는 판이라는 말이 나오면 구조 중에서 쉘 구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8번에 물 시멘트비는 뭐랑 관계가 있다고 이거는 앞전에도 우리가 했던 건데 그렇죠 강도랑 관계가 있어요. 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랬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9번은 조금 암기합시다. A, B, C, D의 이 화재로 구분하는데 A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일반 화재, B가 유류, 기름 화재, C가 전기, D는 금속. 요건 조금 구분해 주셔야 돼. 요거는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C급 화재가 뭡니까? 그럼 전기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번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10번에 플라스틱의 주 원료가 뭐냐? 플라스틱의 주 원료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에서 구해진다.
거기에서 구해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11번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재료 중에서 FRP라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놈의 특징이 매우 강하다예요. 그래서 FRP는 강하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역시 기억을 한다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12번에 철골조에서 외부 그러면 스티프너라고 바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외부 자가 나오면 스티프너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야 돼. 외부는 스티프너다 이렇게 그래야 역시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 13번 실리콘 그러면 방수예요. 여러분 실리콘 뭔지 아시잖아요. 실리콘 왜 쓰는지 아시죠? 방수입니다. 실리콘 그러면 방수 바로 연상을 하시고 에폭시는 접착이에요. 실리콘은 방수, 에폭시는 접착. 그럼 문제 맞힐 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만큼 저만큼 해가지고 하는 거 방수 성능이 좋고 그러면 실리콘.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접착성이 높고 그러면 에폭시란 뜻입니다. 15번에 코펜하겐 리브라는 게 있는데요. 코펜하겐 리브는 음향을 조절할 때 쓰는 목재입니다. 코펜하겐 리브는 코펜하겐은 음향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요. 17번도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던 내용이에요. 슬럼프 테스트 그러면 뭐라고요? 시공연도랑 관계가 있다. 시공연도랑 관계가 있다. 18번 대리석은요. 실내에 사용을 하시고요. 실외에 사용 금지예요. 아닌데 우리 집은 대리석 바깥에다 붙였는데 그 인조 대리석일 겁니다. 천연 대리석은 산성에 약해서 외부 쪽에 설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실내 장식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라코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장식재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좀 뭐 성당 같은 데 가면 막 기둥 위에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꽃 문양 붙어 있고 점토로 만든 건데 그런 걸 테라코타라 그러는데 하여튼 테라코타 그러면 이거 장식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요약으로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요 요약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암기하고 하신다면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느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맞출 수만 있다면 적어도 60문제 중에서 30개 정도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아예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뭐 좀 뭐한 얘기지만 그런 문제들은 내가 찍어서라도 6개 정도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필기시험 꼭 한 번에 합격을 하시고요. 실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실무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이 또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뭐 공부 잘 하시고요. 제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다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가 학원에서 뭐 방수기능사, 도장기능사, 뭐 창호, 뭐 도면 보는 법 이런 강의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많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학습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